이준석 전 대표 측,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 먼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. 김용태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. 저도 근데 국민의힘 측입니다. 알고 있죠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이거 뭐 굳이 개파를 나누는 게 사실 의미는 없는 건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가까운 분 그리고 현 당 지도부 이렇게 제가 좀 구분을 해봤고요.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최고위원이셨던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 어제 법원의 결정과 윤리 결정 예상하셨어요? 일단 법원의 결정은 저도 예상은 못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인용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도 예측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기각이 나올 거라고는 많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요. 또 윤리위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정 아니겠습니까? 많은 국민들께서 윤리위의 결정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특히 이준석 대표의 축출이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. 혹시 어제 법원 결정이나 윤리 결정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연락은 좀 해보셨어요? 법원 결정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. 만나가지고. 그래요? 네, 좀 인간적으로 대표랑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가처분 과정에서 많이 또 고생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. 뭐라던가요, 이준석 전 대표가?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고요. 다만 그동안의 어떤 소회 같은 것들, 좀 이런 것들 좀 주고받았고, 아무래도 본인은, 괜찮은 척 하지만, 아무래도 사람이 또 이러한 것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칠 텐데, 좀 그렇지 않을까,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김용태 전 최고 들으시기에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없습니까? 당내외의 당내 당원들과 또 당외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어떤 창당의 어떤 호사가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느꼈고요. 신당 창당은 현재로서는 가능성 없다. 정치라는 것이 늘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서는 저는 가능성 없다라고 보여지고요. 당내에서 또 당외에서 많은 분들하고 좀 오프라인 온라인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. 지금까지 해오던 당원 모임 이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? 그렇게 저는 느꼈고 또 당 밖에서 아직 당원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또 당원 가입 독려도 많이 해 나갈 거라고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. 어제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 모든 분들도 다 여기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습니다. 요거의 의미가 방금 전에 김용태 전 최고가 말씀하신 온라인 오프라인 당내 당 밖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겠다 그런 의미라는 건가요? 실제 현실적으로 정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이준석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의 길이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겠지만 좀 소통 창구를 더 늘려나가면서 오로지 국민과 당원들하고 더 만남의 시간을 갖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. 혹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추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?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본안 소송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. 물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미 법원 판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들께서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스스로 다 내리셨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전당대회나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당원들이 이 판단을 기반으로 심판해 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어제 이제 윤리 결정이 추가 1년이잖아요. 그러면은 기존의 6개월하고 합쳐서 1년 6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총선 후도 아니고 내년 총선 한 1월 말 정도에 끝나잖아요. 그럼 내년에 총선 있기 내후년이군요. 내후년 총선 있기 한 2달 전에 끝난단 말이죠.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의 공천이 완전히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. 글쎄요.
글쎄 이 싸움이라고 할까, 이 투쟁의 본질은 결국에는 공천권에 있었던 것이었고요. 네. 결과적으로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 합류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거기에서 좀 상식적이고 객관적이신 분들이 당대표가 된다면 네. 지금 어떤 윤리위의 어떤 결정과 이런 것들이 과연 객관적이었냐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을 거고요. 네. 당 지도부가 윤리위의 어떤 징계 결정을 다시 어떤 판단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은 좀 차기 전당대회와 좀 연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.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간판으로 내후년 총선에 출마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? 그건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차기 전당대 지도부 구성에 따라서요? 만약에 네.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대표의 당 지도부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네. 아무래도 어려운 것도 현실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용태 전 최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? 저는 이번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이 네. 기성 정치권의 많은 분들이 정치 사법화를 반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게 다들 방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?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던 거고, 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했고 당대표를 권위냐 사고냐의 판단은 당원의 몫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대표 재신 투표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네.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정치권이 다 방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과 책임을 느끼고요. 좀 저도 당직을 내려놓으면서 좀 네.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 최고위원이셨던 김용태 전 최고 모셨고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고요. 나중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